단일화 과정의 진상규명 환영한다. 다만 처음부터 이걸 부당한 단일화라고 규정을 한 거 이거 앞으로의 진상규명 절차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단일화 과정의 적법성 법원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았느냐, 가처분 기각하지 않았느냐. 제가 사퇴한 것도 단일화 실패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한 거지 이게 불법 부당하다고 해서 이걸 내가 인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윤들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게 맞죠. 법원에서 얘기한 것이 가처분 기각이 가처분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거든요.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또다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당헌 당규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을 했어요. 네. 다만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가 후보 교체 시도나 후보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후보 자격을 박탈했잖아요, 심야에. 그리고 3시에 공고를 냈는데 공평한 기회를 줘야죠, 그러면. 근데 단 한 사람, 한덕수 당시 후보만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부당한 게 맞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프레임을 바꿔치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부당 후보 교체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러니까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 문제인데 이거를 적법하냐 불법이냐 이것으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적법 부적법을 떠나서 부당한 공천이고 나아가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김문수 네. 후보로 계속해서 굳히기가 됐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이 안 된 사실이 있는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했다면 네. 과연 선거법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민주적 공천 과정을 거쳤는가 여기서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법하다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사안이거니와 국민의힘의 당 개혁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둘째,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당원 당규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9월에 전당대회 하겠다. 그리고 내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거취 관련 얘기 많이 듣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있을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퇴할지 여부가 좀 결론이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의총을 하루 앞두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제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9월에 전당대회 열겠다. 그리고 내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다. 그럼 이 말인즉슨 이창근 위원님. 그럼 원래 임기는 30일까지거든요. 30일 넘어서 9월 전대까지 다 내가 책임진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네. 반성을 토대로 당이 변화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당헌의 보칙 96조를 보면은 비대위원이 사퇴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의 경우 네.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당이 지금 친윤들 중심으로 네. 혁신이 비대위를 자꾸 주장하는데 그 네. 혁신이 비대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당이 과거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2017년부터 암흑기를 거쳤잖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국민들이 마지막 기회를 줬잖아요. 하지만 그 황금 같은 기회를 대선 승리의 주춧돌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주 간소한 차로 이기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호한 친윤들 세력 때문에 당이 또다시 암흑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친윤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보고 내려오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도 조력하고 옹호한다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거취를 정해주는 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고군분투하면서 당을 살리겠다 하는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는 위배되는 게 전혀 없어요.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개혁이 뭐 완료될 때까지 전당대회 때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오히려 뭐 친윤들이 오히려 이 길을 좀 터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이런 얘기 하셨죠. 사실 당헌 당규상으로 봤을 때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그럼 아무 상관이 없다. 계속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비대위의 구성을 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밑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미자 비대위원, 최영도 비대위원, 최보현 비대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시는 것처럼 모두 다 사의를 표하고 나홀로 비대위, 나 혼자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수민 의원님, 일단 본인이 나는 9월 전대까지 하겠다라고 하지만 비대위에서 어떤 것도 의결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홀로 비대위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사실 절차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혼자 남아가지고 당의 네. 혁신이라든지 조기 전당대회 준비 이런 것들을 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거의 불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을 뭐 새로 선임한다든지 하는 이런 재구성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는 의원총회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현재 뚫을 수 있는 길은 본인이 직위를 유지하면서 당의 혁신 작업을 하려면 네. 비대위원들을 새로 채워넣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그런 작업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일단은 의원들과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당의 혁신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네. 이 방안을 던질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선언들이 나오는 것이고 네. 결국에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의원총회 동의를 통해서 새로운 우군들을 확보하고 또 비대위를 좀 더 이렇게 위원들을 새로 구성을 함으로써 네. 조기 전당대회까지 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이번 주 안으로 마련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현재 비대위에서는 본인 혼자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비대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좀 거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원내대표도 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장 오는 16일에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에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원내대표를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관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런 생각에 친윤계가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까 당무감사권을 얘기를 했죠. 당무감사권. 지난 전대에서 있었던 것들, 이 후보 교체, 전 지도부에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 내가 정확하게 좀 진상을 좀 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이 글을 올립니다. 단일화 과정의 진상규명 환영한다. 다만 처음부터 이걸 부당한 단일화라고 규정을 한 거 이거 앞으로의 진상규명 절차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단일화 과정의 적법성 법원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았느냐. 가처분 기각하지 않았느냐. 제가 사퇴한 것도 단일화 실패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한 거지 이게 불법 부당하다고 해서 이걸 내가 인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이창근 위원님 친윤계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잘못한 거 없고 법원도 인정한 적법한 절차였었는데 지금 부당한 후보 교체라고 얘기하면서 답정로로 지금 몰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친윤들은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게 맞죠. 법원에서 얘기한 것이 가처분 기각이 가처분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거든요.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또다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당헌 당규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을 했어요. 네. 다만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가 후보 교체 시도나 후보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후보 자격을 박탈했잖아요, 심야에. 그리고 3시에 공고를 냈는데 공평한 기회를 줘야죠, 그러면. 근데 단 한 사람, 한덕수 당시 후보만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부당한 게 맞죠. 만약에 부당하지 않았더라면 친윤들이 옳았더라면 친윤들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조차 찬성을 했어야 되겠죠. 하지만 부결 났잖아요. 당원들이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친윤들이 저렇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당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지금 그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조력하면서 어떤 상황을 왔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다시 암흑기로 가는 것은 친윤들이 전면에 났을 때 네.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친윤이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바로 요 사건, 이 5월 10일이었었나요? 그때 이 하루 동안에 밤 사이에 몇 시간 상간에 후보 교체 공고가 붙고 1시간 만에 후보 등록을 한 한덕수 당시 후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그래프로 좀 볼까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5월 9일 날 의총에서 후보 재선 출권안을 지도부에 위임을 했고, 그리고 최종 단일화 협상이 결렬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10일로 넘어간 이 새벽 사이에 지도부가 비대위 선관위를 개최를 했고, 후보 자격 취소 공고가 새벽 2시에 있었고요. 3시에서 4시 사이 1시간 동안 새롭게 공고를 올립니다. 후보 등록하세요. 요때 한덕수 당시 후보가 입당하고 후보 등록까지 마쳤다, 홀로. 그렇게 돼서 ALS 조사 통해서 했지만 여기에서 찬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후보 교체 반대가 더 많아서 사실상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관련해서 요 부분, 요 5월 10일 새벽 3시와 4시 사이, 요때 요게 실질적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어제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보도 같이 볼까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런 거였었어요. 그 해당 보도에 나온 핵심 당직자의 말에 따르면 한덕수 당시 후보가 그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당사에 가지 않았던 거는 이거는 팩트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새벽 2시까지 이른바 계속 그 앞에서 뻗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뻗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떠난 걸 확인하고 3시에 후보를 받는다고 공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1시간 동안 그 사이에 바로 등록을 했더라. 증거도 있다. 청년 당원들이 시간까지 노출해서 사진을 찍어뒀다. 시간 노출한 그 사진 그거까지 봐도 들어간 사람이 없었는데 무슨 얘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지금 후보 등록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여기에서는 이 얘기는 김수민 위원님, 후보 등록 서류 미리 받았다가 그냥 자체적으로 안 해서 내고 공고 낸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선 보지 않았다고 안 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대리자가 갔을 수도 있고 안 보는 사이에 뒷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뭐 기자들 포함해서 그리고 당원들까지, 현장에 있었던 당원들까지 포함해서 네.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게 부재자 투표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부재자 출마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후보 등록 서류가 32종입니다. 네. 이거를 방문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32종을 심사를 받으려면은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검수받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없었던 거 아니냐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미리 당에서 받아놨다가 등록을 한 거 아니냐, 네. 이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고, 그리고 그날에 있었던 그 시간대에 있었던 일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 등록을 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초창기에 김문수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어떤 그 유니폼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이거 기호 2번 한덕수 이렇게 찍어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안 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거를 준비 못한 거 아니냐, 이 얘기도 나오고, 나아가서는 선거 차량도 한덕수 후보 명의로 준비된 것이 있었다, 이런 증언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일단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프레임을 바꿔치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부당 후보 교체라는 표현을 썼죠. 네. 그러니까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 문제인데 이거를 적법하냐 불법이냐 이것으로 바꿔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적법 부적법을 떠나서 부당한 공천이고 나아가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김문수 네. 후보로 계속해서 굳히기가 됐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이 안 된 사실이 있는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했다면 네. 과연 선거법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민주적 공천 과정을 거쳤는가, 여기서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법하다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사안이거니와 적법 부적법을 떠나서 명백히 부당한 것이었고, 이거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혁신이라도 하겠다면은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에 준하는 당무감사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정당과 부당의 차원에서 부당한 사건이었다, 부당한 후보 교체 시도였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이거 적법이냐, 이 불법이냐라는 프레임으로 살짝 교체한 걸로 보이는데 그 자체가 좀 맞지 않고 사실상 불법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 때문에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얘기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SNS 글로 환영한다, 우린 적법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친윤과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가 지금 강하게 충돌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말씀드렸죠.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16일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친윤이 원내대표를 만약에 이 원내대표 선출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기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향후 이어질 이 일정은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좀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선출되는 분이시죠. 교섭단체 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 당규에 따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더 정당성이 있는지는 기자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창근 의원님.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나는 전국위에서 의결이 된 사람인 거고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 정당성이 있다.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지 간에 내가 주도할 거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려요. 맞습니다. 당은 당규에 네.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네. 원내에 관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 대행이 거리가 될 경우에 원내대표가 승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 대행을 대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만두면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승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두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거 친윤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무리하게 교체를 했잖아요. 그거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할 때 지도체제가 붕괴되도록 만들었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조항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또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만든다? 과연 당원들이 찬성할까요? 찬성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위원장 말대로 네. 원내대표가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네.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대신할 당헌의 근거는 없어요, 전혀.